자, 지금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승무원 기간제 채용 서류 완료된 분, 제출한 분, 마무리한 분, 그리고 아직까지도 고민하는 분들 여러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열차 승무원 197명, 197명을 합격시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훨씬 더 많은 이제 서류 합격자, 탈락자들의 케이스들을 제가 보고 그 통계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지원한다라는 건 뭐 첫 지원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탈락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서류나 면접에서. 그런 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차별점을 좀 줄 수 있을지 전략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부 이런 직원들보다는 이제 외부의 특정 학과의 교수님들께서 많이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어떤 블라인드에 걸맞게 다른 정보도 주어지지 않고 정말 어떤 도시락 하나 받아서 이 서류를 검토하시는 거예요. 일정 양을 받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서만 보는 게 아니라 경력, 경험, 교육상부터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서보다는 사실 이력서를 보는 게 훨씬 더 와닿고 빠르겠죠. 그러면 이제 열차 승무원 지원자 입장에서는 경력, 경험, 교육사항이 여러분들의 그런 이력서와 동등한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력, 경험, 교육사항이 그 사람의 이력서 전체이기 때문에 뭐 지원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제가 봤을 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도 되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경력, 경험, 교육사항에서 나의 차별화된 점이 보이는지를 저는 어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경력 경험 사항에도 이 서비스 관련된 서류 증빙 가능한 것을 넣고 또 교육 사항에도 그런 부분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교육 사항에 뭐 CS 리더스라는 흔히 취득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자격증을 교육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작성했어요. 면접관들 대부분이 항공 서비스 또는 관광 관련된 전공 이 교수님들께서 많이 오시거든요. CS 리더스 너무 많이 보았던 자격증일 겁니다. 너무 많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 CS 리더스, 심폐소생술, 그리고 뭐 흔한 것들 있잖아요. 정말 뭐 SMAT, 교육사항이 이런 것만 적었다면 저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학과 전공에서 배웠던 좀 특별하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 또 이를 통해서 전공도 간접적으로 어필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외국어를 잘하면 외국어 관련된 교육받은 걸 또 적을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또 간략하게 내 성적 이런 것들 좀 어필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서비스를 잘한다라는 것 이전에 열차에는 뭐 다양한 고객들이 있잖아요. 뭐 화를 내시는 고객부터 해서 뭐 이런 뭐 승객들 간의 싸움, 장애인 탑승 고객 많으니까 그와 관련된 것. 요즘 반려동물도 굉장히 동반 고객 많은 거 아시죠? 그걸로도 이슈가 많이 되었죠. 그럼 그런 관련된 또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신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사항, 그런 경험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가 작성했을 땐 이 보는 면접관에게 있어서 이게 정말 뭐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아니라 관련 있는 내용인데 신선해. 항상 모든 면접관들은요, 이 색다른 신선한 걸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질문도 처음 면접 진행됐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진행될 때 훨씬 더 케이스들이 많이 쌓이니 뻔한 것보다는 좀 파생되고 확장된 질문들로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력, 경험, 교육상에서 이런 나만의 확실한 색깔, 어떤 강점, 역량이 좀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에서 총 3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럼 경력상 3개를 채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 호텔만으로 가능한 거죠. 근데 이때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호텔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 물론 3개 다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너무 다 똑같잖아요. 그럼 저는 차라리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에서의 경력, 그리고 또 다른 뭐 봉사활동이나 내가 또 다른 경험들, 동아리 활동이든 그런 것들 넣어서 조금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시고, 또 호텔은 세 가지가 있다면 근무한 곳이 세 곳이면 가장 센 곳, 가장 길게, 혹은 가장 최근, 혹은 뭐 가장 이름이 유명한 그런 정확한 어떤 본인만의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좀 적절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그 6개 칸을 채우고 글자 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채워서 어떤 사람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경력 경험 교육상에서 장애인도 응대를 잘할 수 있고 반려동물도 응대를 잘할 수 있고 이런 정말 모든 고객을 잘 응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런 전략을 짰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 계획서에도 그런 내용이 일관된다면 너무 보고 싶겠죠. 뭐 글을 얼마나 잘 적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력서들, 자소서들 사이에서 이 사람만의 정확한 가치, 생각, 경험, 경력이 뚜렷하게 보여져서 이 공공기관에 어울리는지, 공공 서비스에 어울리는지, 또 이런 열차 승무 직무에 어울리는지를 나름대로 추측해서 합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조금 잘 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이야 뭐 특정 호텔 경력을 토대로 답변을 다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전략을 짤 수 있겠지만 이것도 본인의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러한 부분의 강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직무수행 계획서까지 쭉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야 그럼 나는 반반, 아니야 나 세 가지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어떤 파티션을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필했을 때 훨씬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될 수 있는 경력 경험 교육상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을 하실 때 여러 선택지가 있다면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도 없이 이것만을 보고 뽑는다면 어떤 걸 넣었을 때 좀 남들과 달라 보이고 차별화돼 보이고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잘할 것 같고 또 안전 영역도 중요하죠. 팀워크도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해서 선정하고 그걸 이제 300자 이내 작성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서류 증빙이 안 되면 최종 합격에도 얄짤없이 탈락을 하기 때문에 서류 증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간제가 근본에도 이제 채용이 진행되지만 또 이 3월쯤에도 한 번 더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기간제일지 인턴일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떤 이 확정된 건 아니더라도 3월쯤에 채용이 또 진행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에 지원을 하지 않지만 좀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잘 짜서 부족한 부분, 봉사활동이든 무엇이든 좀 여러분들이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채우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채우더라도 그 안에 어떤 내용, 어떤 전략, 어떤 퀄리티, 이게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점점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